누구에게나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풋사과처럼 시큼하고 솜사탕처럼 달콤했던 첫사랑의 기억이 있지요. 1970년대 까까머리에 검은 교복을 입고 짝사랑하는 여학생의 집 앞을 서성이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용기 내어 대문을 두드리려다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골목길을 냅다 뛰었던 그 순수했던 시간. 오늘 17살 소년 영수의 콩닥거리는 심장 소리를 따라 여러분을 가장 찬란하고 따뜻했던 그 시절 골목길로 안내합니다. 아련한 그 시절이 좋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고향을 알려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코끝을 간지럽히던 1970년대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백열전구가 윙윙 소리를 내며 노르스름한 빛을 뿜어내는 작은 방 안 고등학교 1학년 까까머리 김영수는 벌써 3시간째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지요. 입에는 몽당 연필을 삐딱하게 물고 머리카락은 새의 둥지 마냥 헝클어진 채 말입니다. 방바닥에는 구기다 못해 쥐어뜯은 원고지 조각들이 마치 첫눈이 내린 것처럼 소복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영수의 가슴 속에는 며칠 전부터 커다란 불덩이 하나가 툭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동네 어귀 전방에서 마주쳤던 옆집 누나의 동생, 단발머리 수진이 때문이었지요. 수진이가 눈웃음을 치며 영수 오빠 안녕하고 인사를 건넸을 때 영수는 심장이 뱃속으로 쿵 떨어졌다가 다시 목구멍으로 튀어나오는 기이한 인체의 신비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밥을 먹어도 수진이 얼굴이 어른거리고 수학책을 펴도 숫자 대신 수진이의 웃는 얼굴이 동동 떠다녔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상사병이로구나. 17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가슴 시린 낭만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영수는 끓어오르는 청춘의 정열을 주체하지 못하고 펜을 들었습니다. 남자는 모름지기 직진이라고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진아, 나는 내가 참 좋다. 이렇게 투박하게 한 줄을 적어놓고 보니 영 스스로가 너무 촌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 가사도 베껴보고 국어사전을 뒤져가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보았지요. 별빛이 부서지는 밤하늘 아래 너의 눈동자의 건배를. 이런 낯간지러운 문장을 쓰다가는 스스로 닭살이 돋아 이불을 걷어차기를 수십 번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고도 외로운 밤샘의 고군분투 끝에 마침내 정갈한 글씨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이 완성되었습니다. 편지지를 고이 접어 하얀 편지 봉투에 집어넣는 영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며 봉투에 풀칠을 마친 영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검은 교복을 단정하게 끌어내리고 비뚤어진 모자를 고쳐 썼습니다. 비장한 눈빛으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내일 당장 전장으로 떠나는 독립군 투사 같았지요. 오늘 결판을 내고야 말겠다. 영수는 가슴 주머니에 편지를 깊숙이 찔러 넣고 굳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서는 그의 등 뒤로 봄밤의 달빛이 비장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짝사랑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몸을 실은 소년의 발걸음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비장한 각오로 삐그덕거리는 자기 집 대문을 나선 영수. 하지만 동네 골목길로 접어들자마자 방금 전 거울 앞에서 다졌던 독립군 투사 같은 용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밤 공기를 가르는 그의 발걸음은 마치 양발에 10kg짜리 쇳덩이를 매단 것처럼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지요. 골목길은 평소보다 유난히 길고 굽이져 보였고 드문드문 서 있는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진 자신의 그림자마저 오늘따라 한없이 처량하고 왜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교복 바지 주머니 속에 찔러 넣은 편지는 혹여나 제 발로 도망이라도 갈까봐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지도록 꽉 쥐고 있었습니다. 쿵쾅쿵쾅.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심장 박동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행여나 동네 사람들이 이 소리에 다 깨어나 도둑이야 하고 소리칠 것만 같아 조마조마한 마음이었습니다. 터벅터벅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를 걷다 보니 어느 집 담벼락 밑에 소담하게 피어난 노란 민들레꽃 한 송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스름한 달빛 아래 봄바람을 맞으며 살랑거리는 민들레꽃을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며칠 전 동네 전방 앞에서 생긋 웃으며 인사하던 수진이의 찰랑거리던 단발머리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 어여쁜 미소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영수는 그만 얼굴이 잘 익은 홍시처럼 붉게 달아오르고 말았습니다. 밤 기온은 제법 서늘한데도 영수의 콧등에는 어느새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열병은 한창 피어나는 17 청춘의 발걸음을 이리도 무겁고 또 뜨겁게 만드는 묘약이 분명했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조차 마치 자신의 떨리는 마음을 들켜버린 것 같아 영수는 연신 마른 침만 삼키며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가슴을 부여안고 얼마나 걸었을까요? 길고 길었던 골목길의 끝, 마침내 영수의 두 발이 우뚝 멈춰 선 곳은 바로 짝사랑의 목적지인 수진이네 집 골목 어귀였습니다. 저 멀리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굳게 닫혀있는 커다란 파란색 나무 대문이 보였습니다. 낮에 친구들과 구슬치기를 하며 지나칠 때만 해도 그저 칠이 여기저기 벗겨지고 금이 간 평범한 낡은 대문에 불과했는데 캄캄한 밤에 홀로 마주한 지금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그 파란 대문이 마치 옛날 이야기책에서나 보던 거대한 철옹성이나 무시무시한 장군처럼 영수의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으니까요. 영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한 발짝 앞으로 내디뎌 보려 했지만 낡은 고무신 밑창에 찐득한 엿가락이라도 붙은 듯 두 발은 도무지 땅에서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꿀꺽. 메마른 목구멍으로 침 넘어가는 소리가 조용한 골목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질 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행여나 누가 이 밤중에 남의 집 앞을 서성이는 자신을 볼세라 도둑고양이처럼 잔뜩 어깨를 움츠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영수의 모습. 그 꼴은 낭만에 죽고 사는 짝사랑의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남의 집 장독대에 숨겨둔 수박을 서리하러 온 동네 골목대장 악동에 훨씬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대문 틈새로 가느다랗게 새어나오는 따뜻한 노란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영수는 땀에 젖은 손으로 다시 한번 주머니 속 편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 문 너머에 수진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을 거라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조심 거북이보다 느린 걸음으로 조금씩 파란 대문을 향해 다가가는 영수. 이윽고 대문 앞 한 뼘 거리까지 다가선 그의 이마와 콧등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저 낡은 초인종만 누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속으로 100번 1000번 연습했던 굳은 다짐을 되뇌며 영수는 천천히 덜덜 떨리는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의 손가락은 마치 한겨울 매서운 칼바람을 정면으로 맞은 사시나무가 떨리듯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벽돌담 정중앙에 콕 박혀있는 동그란 초인종 버튼이 어찌나 무섭게 보이던지 마치 만지면 손이 홀라당 타버릴 것처럼 뜨겁게 달아오른 화로처럼 느껴졌던 것이지요. 눈을 질끈 감고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숨을 참으며 검지 손가락을 뻗었지만 심하게 덜덜 떨리는 손끝은 야속하게도 초인종 버튼을 비껴나 차가운 벽돌담 허공만 꾹꾹 찌를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영수야, 내가 명색이 대한민국의 건장한 고등학생이거늘 어찌 이리도 배짱이 없는 쪼잔한 사내였더냐. 속으로 스스로의 가슴을 치며 타박을 해보았지만 한번 주눅이 든 손가락은 도무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허공에서 바보 같은 헛손질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하나 제대로 누르지 못해 허우적거리는 자신의 꼴이 너무나 한심하면서도 행여나 초인종 소리에 수진이네 호랑이 아버지라도 튀어나와 불호령을 내릴까봐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짝사랑이란 참으로 사람을 바보 천치로 만드는 알다가도 모를 기막힌 요술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도 못하고 대문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영수.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컹컹 하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골목길의 정막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화들짝 놀라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옆집 담벼락 아래에 동네 명물인 똥개 전박이가 뒷다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낮에는 동네 꼬마들이 꼬리를 잡아당겨도 세상 만사 귀찮다는 듯 하품만 쩍쩍 해대던 녀석이 달밤에는 무슨 야간 순찰대장이라도 된 양이빨을 드러내며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컹컹컹컹.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차고 매서운지 영수의 뱃속이 다 찌릿찌릿할 지경이었습니다.
영수는 행여나 개 짖는 소리에 수진이네 식구들이 잠에서 깰까봐 눈앞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야 이놈의 개야, 제발 좀 조용히 해라. 영수는 다급한 마음에 양손을 휘휘 저으며 점박이를 향해 쉿쉿하고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하지만 점박이는 오히려 영수의 그런 어설픈 행동에 더 기세등등해져서는 금방이라도 교복 바짓가랑이를 물어뜯을 기세로 한 발짝 더 다가오며 지저댔습니다. 졸지의 짝사랑 고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깊은 밤 남의 집 대문 앞에서 털북숭이 동네 똥개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목숨을 건 눈싸움을 벌이게 된 영수.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개와 대치하는 꼴이 동네 코미디 극장 쇼 프로그램보다 더 우스꽝스럽고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점박이 똥개의 우렁찬 목소리가 고요한 골목길을 사정없이 찢어놓던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파란 대문 안쪽에서 마당을 가로지르는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덜그럭거리는 인기척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야 이 밤중에 남의 집 앞에서 개를 울리고 난리여. 담벼락을 넘어오는 걸쭉하고 굵직한 사내 어른의 목소리에 영수의 심장은 그야말로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져 지하 안반수까지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동네에서도 불호령으로 소문난 수진이네 호랑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틀림없었으니까요. 혼비백산하여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영수는 앞뒤 잴 것 없이 일단 살고 봐야 한다는 생존 본능에 사로잡혀 팽팽 돌아가는 눈동자로 골목길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캄캄한 골목길에서 다급한 영수의 눈에 들어온 유일한 피난처는 대문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삐딱하게 서 있는 낡은 시멘트 전봇대 하나뿐이었습니다. 영수는 마치 먹이를 낚아채는 날랜 제비처럼 혹은 서부 영화의 날쌘 총잡이처럼 전봇대 뒤로 휙몸을 날려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행여나 숨소리라도 셀까봐 두 눈을 질끈 감고 숨을 훅 들이마시며 백가죽이 등짝에 닿을 정도로 배를 최대한 집어넣었지요. 하지만 매일 어머니가 정성껏 지어주신 고봉밥을 뚝딱 해치우며 17살 한창 쑥쑥 자라나는 사내 아이의 떡 벌어진 태평양 같은 어깨와 튼실한 엉덩이가 그 앙상한 전봇대 뒤에 완벽하게 가려질 리가 만무했습니다. 머리통 하나 겨우 가려놓고는 꿩처럼 자신은 완벽하게 숨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꼴이라니 전봇대 밖으로 훤히 삐져나온 까만 교복 바지의 엉덩이 쪽이 달빛을 고스란히 받아 반질반질 윤을 내며 빛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두 다리를 도무지 주체하지 못하고 차가운 시멘트 전봇대를 마치 유일한 동아줄인 양 생명줄처럼 꽉 부여잡은 채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사 천지신명께 속으로 싹싹 비는 영수. 정작 사단을 만든 동네 똥개 점박이는 그런 영수의 툭 튀어나온 우스꽝스러운 엉덩이를 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니 이제 제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유유히 어둠 속으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영수의 등줄기에는 어느새 차가운 식은땀이 한여름 소나기처럼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전봇대를 부여잡고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공포를 느끼던 찰나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수진이 아버지가 몽둥이라도 들고 나올 줄 알았건만 둔탁한 쇳소리와 함께 삐그덕거리며 육중한 파란 대문이 열린 자리에 나타난 사람은 뜻밖에도 수진이었습니다. 따스한 백열등 불빛을 등지고 골목길로 조심스레 걸어 나오는 수진이의 손에는 덜렁거리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지요. 늦은 저녁상에 올릴 두부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나서는 길이었던 모양입니다. 전봇대 뒤에서 실눈을 뜨고 그 광경을 훔쳐보던 영수는 하마터면 헉하고 헛숨을 들이킬 뻔했습니다. 노란 달빛과 가로등 불빛이 오묘하게 섞여 내려앉은 수진이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방금 내려온 선녀처럼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으니까요. 봄바람이 살랑 불어올 때마다 찰랑거리는 윤기나는 흑단 같은 단발머리, 수줍게 물든 복숭아 같은 뺨,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총총히 박아놓은 듯 반짝이는 맑은 눈망울까지. 그 어여쁜 자태를 마주하는 순간 영수는 자신의 심장 박동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만 같은 기이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개구리처럼 펄쩍펄쩍 뛰던 가슴이 이제는 아예 굳어버린 듯 아무런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골목길의 퀴퀴한 흙냄새마저 수진이가 걸음을 떼는 순간 향긋하고 달콤한 아카시아꽃 향기로 변해버리는 듯한 마법 같은 시간. 평소 교복 입은 단정한 모습만 보다가 헐렁한 분홍색 꽃무늬 잠옷 바지에 낡은 카디건을 걸친 편안한 차림의 수진이를 보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몽글몽글하고 따뜻한 무언가가 거침없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문 앞을 나선 수진이가 습관처럼 머리카락을 귀 뒤로 다소곳이 넘길 때 영수는 자신이 들고 온 편지를 전해주는 것도 까맣게 잊은 채 그저 너클 잃고 그 아름다운 실루엣을 눈동자에 새겨넣기 바빴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영원히 멈추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17 소년의 지극히 순수하고도 간절한 바람이 달빛이 흐르는 골목길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너클 잃고 바라보던 환상적인 시간도 잠시 영수의 귓가에 사각사각 고무신 끄는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부 심부름을 나선 수진이가 골목 어귀를 향해 바로 영수가 숨어있는 전봇대를 향해 아장아장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린 영수는 그야말로 숨구멍을 턱 틀어막힌 사람처럼 헉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전봇대 뒤로 다시 한번 몸을 우겨 넣으며 온몸의 근육을 돌덩이처럼 굳게 만들었습니다. 제발 부디 수진이가 하늘만 보고 걷기를, 이 미련하게 튀어나온 까만 엉덩이를 눈치채지 못하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지요. 발자국 소리는 이제 쿵쾅거리는 영수의 심장 소리와 엇박자를 이루며 귓가에 바로 때려 꽂히고 있었습니다. 5발자국, 4발자국, 3발자국. 거리가 좁혀질수록 수진이에게서 풍겨오는 은은한 비누 향기가 영수의 코끝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숨을 쉬면 그 향기가 뱃속까지 깊숙이 들어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영수는 아예 코를 틀어쥐고 두 눈을 꽉 감아버렸습니다. 마침내 수진이가 영수가 찰싹 달라붙어 있는 전봇대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수진이가 조그맣게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만이 영수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낭만적인 포크송의 한 구절이 수진이의 앵두 같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자 영수는 덜덜 떨리는 와중에도 그 목소리가 참으로 곱고 예뻐서 속으로 눈물을 찔끔 흘릴 지경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밤눈이 어두웠던 건지 아니면 두부 생각에 푹 빠져 있었던 건지 수진이는 전봇대 뒤에 수상한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사뿐사뿐 걸음을 옮겼습니다. 옷깃이 스칠 듯 말 듯한 아슬아슬한 거리를 무사히 통과한 수진이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영수는 단 한 번의 숨도 내쉬지 못하고 마치 박제된 곰 인형처럼 전봇대를 부둥켜 안고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의 그림자가 저 멀리 골목 끝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고요한 정막이 다시 골목길을 감싸고서야 영수는 비로소 막혔던 숨을 푸아하고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참고 있던 숨을 한꺼번에 터뜨리자 머리가 핑 돌면서 눈앞에 노란 별이 반짝거리는 듯 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지자 거짓말처럼 두 다리에 쥐고 있던 힘이 쫙 풀리며 영수는 그 자리에 철퍼덕 소리를 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차가운 골목길 바닥에 엉덩이를 찧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지요. 엉망이 된 교복 바지를 툭툭 털어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영수는 전봇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 밤하늘의 둥근 달만 원망스럽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이 화상아, 이 바보 천치 멍청아. 영수는 주먹을 꽉 쥐고 자신의 허벅지를 퍽퍽 내리치며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코앞까지 다가온 수진이에게 안녕 수진아 이 밤에 두부 사러 가니 하고 다정하게 한마디 건네지도 못하고 그저 도둑놈처럼 전봇대 뒤에 숨어 벌벌 떨기만 했던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등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보니 그토록 밤을 새워가며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던 눈물의 연애 편지가 땀에 젖어 눅눅하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사내 자식이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이깟 편지 한 장 얼굴 보고 못 전해주다니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무슨 낯으로 세상을 살아가리오. 가슴을 퍽퍽 치며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영수의 구수한 한탄 소리가 골목길 똥개 전박이의 하품 소리에 묻혀 서글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토록 연습했던 멋진 대사들은 다 어디로 도망갔는지
그저 수진이의 비누 향기와 흥얼거리던 콧노래 소리만이 머릿속을 빙빙 맴돌며 영수의 마음을 어지럽힐 뿐이었습니다. 달빛은 야속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영수의 찌질하고도 풋풋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짝사랑의 열병을 심하게 앓고 있는 17 소년의 밤은 자책과 후회 속에서 그렇게 속절없이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쭈그리고 앉아 땅이 꺼져라 한숨만 푹푹 내쉬던 영수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구세주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꼬리를 말고 도망치기에는 오늘 밤 쏟은 정성과 땀방울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옛 어르신들이 누누이 말씀하셨거늘 두부 심부름을 간 수진이가 돌아오기 전에 이 수줍은 연심의 흔적이라도 기필코 남기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영수의 가슴속에서 다시금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영수는 황급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엉덩이에 허옇게 묻은 흙먼지를 탁탁 털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덜덜 떨리는 손을 까만 교복 바지 주머니 속으로 깊숙하게 찔러 넣었지요. 긴장한 탓에 땀에 흠뻑 젖어 꼬깃꼬깃해진 하얀 편지 봉투가 영수의 거친 손끝에 단단히 잡혔습니다. 그것은 어젯밤 뜬 눈으로 지새우며 한자 한자 정성껏 써내려간 영수의 피와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긴 세기의 연애 편지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영수는 반대쪽 주머니를 뒤적거려 비장의 무기 하나를 더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낮에 동네 전방에서 아주 큰맘 먹고 사두었던 알록달록 무지갯빛 왕눈깔 사탕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단 것을 유독 좋아한다는 소문을 골목 꼬마 녀석들에게 1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쥐어주고 어렵게 빼낸 최고급 기밀 정보였으니까요. 비록 긴장한 영수의 뜨거운 체온 탓에 얇은 비닐 포장지 안에서 사탕이 이미 반쯤 녹아 찐득찐득하게 엉겨붙어 있었지만 영수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도 영롱하고 아름답게 빛나 보였습니다. 투박한 편지만 달랑 건네기에는 무언가 정이 없어 보일까봐 나름대로 준비한 영수만의 치밀하고도 애틋한 로맨틱 작전이었지요. 반쯤 녹아내린 눈깔 사탕과 땀에 전 편지를 양손에 소중하게 부여잡고 수진이네 파란 대문을 향해 다시금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기는 영수의 비장한 뒷모습. 그 엉거주춤한 자태는 참으로 짠하면서도 우스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살금살금 고양이 걸음으로 다시 수진이네 파란 대문 앞에 당도한 영수의 시선이 붉은 벽돌 담벼락 한쪽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낡은 빨간 우체통에 멈춰 섰습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아 페인트 칠이 군데군데 벗겨지고 붉은 녹이 쓸대로 쓸어버린 그 투박한 우체통이 오늘 밤 영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의 징표를 전달해주는 마법의 보물 상자처럼 참으로 듬직하게 보였지요. 영수는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사방을 재빠르게 두리번거렸습니다. 행여나 잠이 오지 않는 동네 어르신 누군가 밤마실이라도 훌쩍 나왔다가 남의 집 담벼락에 매달려 있는 자신을 좀도둑으로 오해할세라 등줄기에 식은땀이 쫙 흘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깊은 밤의 골목길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적막하고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영수는 숨을 꾹 참고 조심스럽게 까치발을 번쩍 들고는 우체통의 좁다란 철제 투입구 안으로 땀에 전 꼬깃꼬깃한 편지 봉투를 쑥 밀어 넣었습니다. 사각하고 종이가 우체통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 은밀한 소리가 영수의 두 귀에는 마치 천사들의 축하 나팔 소리처럼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주머니에서 반쯤 녹아 끈적거리는 무지갯빛 왕눈깔 사탕을 꺼내어 투입구 안으로 조심조심 밀어 넣었지요. 혹시라도 사탕이 밖으로 툭 떨어져 동네 개미떼의 훌륭한 야식거리가 될까봐 손가락을 끝까지 깊숙하게 집어넣어 안전하게 안착시키는 꼼꼼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일생일대의 중대한 임무를 완벽하게 끝마친 영수는 우체통에서 손을 쏙 빼며 길고 긴 안도의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쿵쾅거리던 심장은 어느새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가슴 벅찬 뿌듯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등굣길에 수진이가 이 달콤한 사탕을 입에 물고 편지를 읽으며 발그레하게 뺨을 붉힐 상상을 하니 영수의 입가에는 저절로 실없는 바보 미소가 한가득 번져갔습니다. 참으로 몽글몽글한 달밤이었습니다.
우체통에 사랑의 증표를 무사히 투하하고 세상을 다 정복한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몸을 돌려 집으로 향하려던 바로 그 기막힌 순간이었습니다. 안도하던 영수의 귓가에 다시금 사각사각 고무신을 끄는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분 좋게 흥얼거리는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는 듯한 고운 콧노래 소리. 그것은 분명 방금 전 동네 전방으로 두부 심부름을 나갔던 수진이가 집으로 되돌아오는 소리가 틀림없었습니다. 헉! 영수의 입에서 낡은 타이어 바람이 푹 빠지는 듯한 처량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화들짝 놀란 영수는 허둥지둥 몸을 숨길 피난처를 찾아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지만 얄궂게도 영수가 서 있는 곳은 그 흔한 리어카 한 대조차 보이지 않는 휑한 담벼락 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어귀를 사뿐히 돌아선 수진이와 남의 집 우체통 앞에서 도둑고양이처럼 엉거주춤 서 있는 영수. 두 사람의 시선이 달빛이 쏟아지는 허공에서 그만 자석처럼 찌릿하게 맞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환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쥐구멍에 숨을 틈도 없이 완벽한 현행범으로 딱 걸려버린 기가 막힌 상황이었지요. 깜짝 놀란 수진이의 맑고 동그란 눈이 산토끼처럼 커다랗게 벌어졌고 영수의 두 눈은 당장이라도 땅바닥으로 툭 튀어나올 것처럼 부릅떠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펄펄 끓어오르던 영수의 뜨거운 피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고 메마른 입술은 뻐끔거리기만 할 뿐 그 어떤 변명의 말도 뱉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찌르르르 우는 풀벌레 소리마저 뚝 끊긴 듯한 팽팽하고 아찔한 정적이 좁은 골목길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의 하얀 손에 들린 비닐봉지 안에서 찰랑거리는 뽀얀 두분물 소리만이 유일하게 이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안녕 수진아, 달밤에 산책을 나왔단다. 이렇게 능청스럽게라도 인사를 건네야 사내대장부라 할 수 있건만 영수의 머릿속은 이미 새하얗게 텅 비어버렸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굳어버린 소년과 소녀의 아련한 눈맞춤 속에서 따뜻한 봄밤의 시간만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좁은 골목길을 가득 채운 그 찰나의 1초는 까까머리 영수에게 마치 10년의 세월처럼 길고 가혹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멍하니 서 있다가는 터질 듯이 요동치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와 버리거나 아니면 부끄러움에 얼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 기절해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영수의 몸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생존 본능이 머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두 다리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무조건 도망치고 보아라. 그 강렬한 무언의 외침과 동시에 영수는 앞뒤 따지지도 않고 획 뒤를 돌아서서 냅다 전력 질주를 시작해버렸습니다. 어여쁜 수진아 안녕이라는 다정한 인사말 대신 흡사 호랑이에게 쫓기는 고라니처럼 뽀얀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키며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향해 무작정 튕겨져 나간 것이지요. 타다닥 타닥. 고요하게 잠들어 있던 동네 골목길이 순식간에 고등학생 육상 선수의 치열한 맹훈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영수의 양팔은 풍차처럼 거세게 밤 공기를 갈랐고 두 다리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교차하며 흙바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얼마나 정신을 놓고 다급하게 뛰었던지 골목 코너를 휙 도는 순간 오른쪽 발에 헐겁게 걸려있던 검은 고무신 한 짝이 훌러덩 벗겨지며 밤하늘을 향해 멋진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올랐습니다. 철퍼덕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고무신의 애처로운 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영수에게는 뒤를 돌아보며 신발을 주울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맨발바닥에 거친 모래알이 박히고 뾰족한 돌멩이가 찔려와도 아픔조차 느낄 수가 없었지요. 오로지 이 부끄러운 상황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영수는 어둠을 뚫고 질주했습니다. 사랑을 전하러 왔다가 졸지에 유리 구두 대신 검정 고무신 한 짝만 남기고 주랭랑을 쳐버린 동네 바보 신데렐라 오빠. 참으로 구수하고 배꼽 잡는 눈물겨운 짝사랑 도망극이었습니다. 수진이네 집에서부터 동네 어귀를 지나 인적이 드문 뒷산 언덕배기까지 단숨에 내달려 온 영수는 그제야 안심하고 풀밭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은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요동을 쳤고 입에서는 증기기관차처럼 거친 숨소리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캐캐 기침을 해대면서도 영수는 흠칫 뒤를 돌아보며 행여나 수진이 아버지가 쫓아오지는 않았는지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영수의 꽁무니를 쫓아온 것은 살랑거리는 봄바람뿐이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나니 그제야 오른쪽 발끝에서부터 찌릿한 통증과 함께 서늘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 어딘가에 장렬하게 벗어 던지고 온 검정 고무신 한 짝의 빈자리가 이토록 춥게 느껴질 줄은 몰랐지요. 맨발로 미친 듯이 내달린 탓에 발가락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생채기가 나서 욱신거렸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날아갈 듯 가볍고 시원했습니다. 영수는 풀밭 둔덕에 벌렁 드러누워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소매로 훔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느덧 둥근 달은 저물어가고 다가올 아침을 준비하는 새벽 하늘 끄트머리에는 마치 노을이 진 것처럼 옅은 붉은 빛이 신비롭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련하고 환상적인 빛깔은 첫사랑의 열병을 앓는 영수의 발그레한 두 뺨을 쏙 빼닮아 참으로 곱고 따스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며 영수는 다시금 기분 좋은 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날이 밝아 등굣길에 나선 수진이가 우체통을 열어보는 그 귀여운 순간을 말이지요. 삐뚤빼뚤 서툰 글씨지만 온 마음을 다해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편지를 읽으며 수줍게 미소 지을 수진이를 떠올리자 시리던 발가락의 아픔도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가슴속에 훈훈한 봄바람이 포근하게 차올랐습니다. 비록 신발 한 짝은 잃어버린 우스꽝스러운 몰골이지만 첫 고백이라는 거대한 벽을 훌쩍 넘긴 까까머리 소년. 그의 눈부신 청춘의 한 페이지가 그렇게 몽글몽글한 추억으로 영원히 아로새겨졌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